자, 심화 과정입니다. 자, 도형과 기압파트 심화인데, 여기 보시면 A, B, C 과정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심화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흩어졌던 거를 모아가지고 정리, 완성의 시기죠. 네. 도형에서 보면, D단계에서 많이 나온 게 수직과 평행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래서 각도를 활용해서 쓰는 일반적인 물건도 확인해 보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잔망경이라는 게 있죠. 네. 그죠? 입사각과 반사각을 활용해서.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은 개념이 뭐예요?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응용하면 종이 접는 거예요. 종이 접는 거. 종이를 접었을 때 겹쳐지는 각은 같은 각이잖아요. 이만한 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만한 직사각형 모양의 띠. 이걸 이렇게 접었다? 근데 요 각이 몇 도냐고 하니까 몰라 또. 아, 진짜 그런 애들 많아요. 접었는데. 그거 몇 도예요? 90도인데. 이게 90도인지 몰라. 접어서. 그런 아이들이 부족한 게 공간지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접어서 갖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선생님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접혀진 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종이를 접었다 폈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종이 접어가지고 가위로 오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를 한 번, 두 번 접고 구멍을 뚫었을 때 구멍이 몇 개 나올까? 결론 전략은 뭐예요? 거꾸로 전략이거든. 거꾸로 가면서 확인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갈 생각은 안 하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창사를 자세히 보면 조금만의 팁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이 도형 기압 파트의 심화 과정이거든요. 제가 하다가 남으면 다음에 할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종이접기와 도형 붙이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이접기. 그 다음에 규칙을 위한 도형 개수. 요거는 사실 도형과 기압에서는 이 기압판 있죠. 전판과 기압판이 계속 따라가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압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구활용 수학을 좀 심화 과정까지 끝냈던 분들은 이 과정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쭉쭉 갈 겁니다. 기압판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종이 접는 방법, 종이 접기에서 활용되는 것, 각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요 주사위 큐브와 다이스 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교구가 있다라는 정도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더 깊이 파면 예, 어떤 분은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저분은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이따가 시연을 할 거예요. 만든 거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E 과정과 F 과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D 과정, D 과정이나 아니면 앞에 과정에서는 종이를 접고 자르는, 평면을 접고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EF에서는 입체를 가지고 잘라보는 형태로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쌓기나무에서 구멍을 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멍을 뚝 뚫었을 때, 또 색을 칠했을 때, 이런 규칙. 그것도 아까 보니까 많이 찾아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우리 이조 조장님이 그거 한번 설명해 주든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울에 비친 모양. 아까 우리 거울에 비쳐서 도형에 대한 대칭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했었을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양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판과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복잡한 부분 같은데 어렵진 않거든요. 이거 돌리는 거 이렇게. 여기는 핵심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꼭지점 기준으로. 회전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돌린 모양이 그림이 쫙 안 그려지는 분 계세요? 모양에 따라요. 근데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진짜로? 네.
놀라운데? 진짜 그려져요? 이야, 역시 교구를 그동안 열심히 하셨군요. 예, 그려지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모양.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게 있죠. 그죠? 11개가 나왔다. 11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 11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점이든 하나를 쪼개놨다라는 거고, 짝수가 나오면 쪼개져 있지 않다. 가장 점의 개수가 가장 많이 보이게 하려면 어디다 놔야 돼, 거울을? 그치. 여기다 놔도 되죠? 네.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죠. 바깥에 놓으면 되죠. 가장 적게 보이려면. 네. 하나만 보이게 해서 방향을 일로 놓으면 되죠. 그죠? 보이게 되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이런 거. 질문을 추가 질문할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기 볼게 그림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8개의 점이 그려진 종이 위에 거울을 직각으로 세웠대요. 직각으로. 그죠? 종이 위에 점과 거울에 비친 점의 개수가 모두 11개가 되도록 거울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 모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제가 찾아놓은 답이 요거죠. 요렇게 그어 놓으니까 꼴랑 3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죠, 이거? 예,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걸 하나만 찾아도 되고, 2개만 찾아도 되고, 질문을 11개라고 하지만 또 별도로 둘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창사는 특히 도형, 모든 문제가 그래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씩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야,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만 보이게 세워볼래? 라고. 그러면 어떤 걸 활용하냐면 집에 있는 거울 있죠? 뭐가 있어요? 패턴 블럭 거울. 근데 이게 안 된다? 안 보여. 예,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엄마들 컴팩트 거울 있죠? 화장하는 거울 있으면 이게 직각 모양이 있어. 그걸 뜯어가지고 하세요. 예? 샤넬 때 뜯어도 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뜯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샤넬 거 뜯든 뭐. 근데 샤넬이 뭐죠? 자, 종이접기와 자리, 공간지각에서 이 공간지각에 대한 교재 있잖아요, 우리. 공간지각에서 이 종이접기 붙이기는 계속 나와요, 쭉 중요하게. 도형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고요. 연계가 되는 게 공간지각, 종이접기는 공간지각하고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어서 자르고 펼치기. 점선을 따라 접은 후에 거꾸로 펼쳐서 잘린 부분을 알아보는 과정. 제가 이렇게 써놨던 건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걔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럼 요 문제, 요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꼭 나오니까. 자, 그럼 문제가 없네, 여기는. 그죠? 이것도 각의 성질. 이거는 개념이니까 한번 막곡직각에 대한 성질 나오고, 이거 아시고. 동의각과 억각. 자, 동의각이 뭐죠? 동의각? 동일한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평행이어야 돼, 평행. 평행인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동일한 선. 여기 직선 있죠, 직선. 평행선, 그죠? 저 파란색인가, 저거? 저거 파란색이에요? 이거? 예, 이런 평행선에서 임의선을 그었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 동의각이죠. 그 다음에 막곡지각은 뭐예요? 두 직선이 만나서 마주보는 각. 그죠? 그 다음에 엇각은 뭐예요? 엇각은? 엇갈린 각? 엇각은, 자, 동일한 직선상에서 이 각의 크기는 얘하고 같죠? 그죠? 그건 뭐냐면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 같고, 동의각과 막곡지각. 즉, 엇각은 뭐냐면 두 단계를 걸쳐요. 동의각과 막곡지각의 개념이죠. 예. 요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엇각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동의각이 평행선이 아닐 때도 동의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같진 않죠. 같진 않죠. 예. 근데 동의각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동위각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게 평행선이 아닐 때도 동의각이 있거든요. 있어. 근데 같진 않지, 그 각은. 네, 같진 않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건 동위각은 평행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평행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 그러면 뭐예요?
다 수열이잖아. 수학에서 말하는 수열은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자, 이 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즉, 평행선을 그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각들이죠. 그죠? 예. 요거는 몇 가지가 합성돼 있어요. 이 문제는 사각형의 각도 알아야 되죠. 사각형의 각은 몇 도예요? 내각의 크기는 360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몇 도? 예, 삼각형은 180도, 사각형은 360도. 왜죠? 사각형 왜 360도가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는 삼각형으로 나눈 거야. 그죠? 삼각형으로 나눈 거야. 삼각형으로 나누니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사각형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이 삼각형이 4개인데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대각선을 그을 때 겹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겹치죠? 겹치지 않게. 그러면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이 각이 내각의 크기가 360도인데 이렇게 대각선을 2개를 걷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삼각형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니까 180 곱하기 4죠. 그럼 몇 도지? 720도. 720도. 근데 두 번 겹쳤으니까. 가운데가. 그렇죠. 가운데 있는 각을 빼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몇 도? 360도. 360도. 이렇게도 해는 애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똑똑하시고. 예. 왜 너는 지금 각을 4개만 구해야 되는데 이 안에도 구했잖아. 요 각이 몇 도야? 360도잖아. 그거 빼면 되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럼 아이가 그러죠. 선생님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안 겹치게 하면 되지. 예. 예. 뭐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나오는데 빛이 들어오는 각과 이렇게 뻗어나가는 각 있잖아요. 요걸 수직으로 만나는 각을 기준으로 해요. 자, 수직. 이게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그죠? 수직이 됐을 때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각이 같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잔망경이에요, 잔망경. 제가 보통 4학년 때 아이들 각을 가리킬 때요. 제가 제일 유용하게 썼던 게 잔망경이었거든요. 혹시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부모님한테 잔망경을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만드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되게 싸요. 10,000원에 막 20개도 있고 막 그래요. 종이로 주는 거. 예. 그냥 못 쓰는 거울 2개 구하고 만들어 붙이면 되지. 그럼 또 아까처럼 샤넬 그게 2개가 망가져야 되니까 걔는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구매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잔망경 실생활에 각도가 활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잔망경 요거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여기에요. 종이 접기. 접었을 때 크기 같은 각.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몇 도냐고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이게 90도인지를 모른다고요. 진짜 이런 애들 많거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모르는지. 근데, 예. 딱 그거야. 달라졌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접었다고 해도 이게 90도인지를 몰라요. 진짜 많다니까. 진짜 실험해보세요. 아이들한테. 특히 4학년 아이한테. 중학생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 이렇게 연습. 붙여보고, 몇 도야? 들었어, 몇 도야? 이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잘 봐요. 만약에 이 각도가 30도야. 그럼 이 각도는 몇 도일까? 이게 30도면. 왜 이게 30도야? 나머지 각이 별반이니까. 예, 나머지 반을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접쳐진 거니까, 그죠? 근데 한 각이 몇 도였어? 90도니까. 네.
그죠? 이게 20도야, 그러면 얘가 20도면. 얘는. 아니 20도 아니면 35도. 네, 35도예요. 네. 이런 거를 계속 아이한테 질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게, 그냥 각을 하기 전에 이게 바로 이제 교수법인데, 야, 요게 그러면 15도면 이게 몇 도야? 15도라고 하면. 예? 호수탄 하나 나오잖아요. 얘가 몇 도냐고, 얘가. 예? 37도. 아, 3.5도예요? 예, 3.5도, 예. 이렇게 질문을, 얘를 이렇게 접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얘는 또 이렇게 요렇게 접으니까 이건 또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어려운 게 아니죠. 얘가 몇 도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 각도기 맞죠? 예. 자, 그럼 얘가 만약에 120도면 얘는 몇 도일까? 얘가 120도면 얘는 왜 60도예요? 180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무슨 억각이에요? 이게 사각형의 내각감이 360도니까 이 각을 구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요게 몇 도면? 얘가 120도면 어디가 120도예요? 반대도 100. 여기가 120도면 어디가 반대? 아니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평행과 상관없어요. 억각과 상관없어요. 동의각과. 저분과 요각과 이 각이 같은 같죠. 그럼 요각이 같으면 요각이 같죠. 같아요. 예. 이게 같은 각을 계속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각, 억각, 그 다음에 막곡직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종이접기 할 필요 없고 이게 이미 이렇게 접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각을 물어봐봐. 여긴 몇 도야? 여긴 몇 도야? 몇 도야? 이걸 연습하잖아. 그러면 아이한테 이제 종이를 갖고 와서 해보는 거야. 딱 접어놓고 이거 몇 도? 이게 만약에 몇 도면 이게 몇 도야? 몇 도야? 몇 도야? 이거 하면 이 문제 다 풀어내요. 접은 종이. 이게 원래 어렵거든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근데 이 설명을 또 교사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요건 넘어가.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이 가의 정사각형 종이를 접어서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을 만들었대. 미음, 니은, 디귿을 만들었대요. 요렇게. 정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왜 정삼각형인지 설명하시오. 이게 정삼각형일까요? 네. 왜?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죠? 이게 왜 같은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게 어떻게 정사각형이 돼? 이렇게 접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선생님, 이게 왜 정사각형이에요? 예, 이게 왜 정사각형일까?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얘를 접었을 뿐이야, 이 변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살짝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래. 왜? 접었을 때 예. 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어디가 각이 그 같아요? 근데 각 시옷 잎이 자, 여기서 삼각형 미음, 비읍, 시옷이래. 미음, 비읍, 시옷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왜 이등변 삼각형일까? 어차피 적으면 같은 거. 여기는 그 이등변 삼각형에 예. 두 변의 길이가 있는데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원리로 설명을 해야 여기서는 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각 시옷 비읍 디귿이 예. 각 시옷 비읍 미음과 같아요. 예. 접었으니까 같잖아요. 네. 그런데 각 시옷 비읍 디귿은 각 비읍 시옷 미음과 억각의 크기로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분 비읍 시옷에 대한 두 밑각의 크기가 크기가 같게 되죠. 같으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어도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까요? 네. 어떠한 네, 되죠. 이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접어도 되냐고.
예. 다들 미등분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돼요. 역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지금 예, 맞는데 자신 있게 하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접든 내가 무슨 뭐 이거 천재적으로 이렇게 접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이 종이를 접었을 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쉽다고요. 이 문제가 실제로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이 이해하기에는. 뭘 접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나 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까? 제가 이거 솔직히 이게 정삼각형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요. 나는 선생님들 중에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아, 이거 미리. 예? 아,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2번 접어서 아래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죠? 각 가의 크기를 구하라.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응? 접었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 이제 각이 2분을 해. 결론은 15도가 나오고. 예? 삼각형 미을, 비읍, 니은은 잘 봐요. 이걸 이렇게 접었잖아. 그럼 얘는 몇 도예요? 60도. 그럼 얘도 60도고 다 60도란 말이지.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니까 이걸 접었으니까 얘도 60도고. 그렇죠. 그죠? 그럼 60도에 있는 부분을 자 찾으면 답이 나와. 이게 접은 거밖에 없어.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없다고 가정할게 내가.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경시 5% 문제야. 근데 접는 걸 이제 해보니까 그냥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운데 이 문제 그냥 제가 아예장 쪽 이거 다 없애고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여줬다면 이 각을 구할 수 있을까? 아마 별 방법을 다 쓸 거래 아마. 각도기 들고 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이 접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각을 구할 수 있다. 자, D 과정의 기하 파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D 과정에서 도형하고 기하 파트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도형은 뭐하고 기하는 뭐할까? 기하 쪽을 보면 이렇게 도형에 대한 개수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 항상 그 선을 따라 그려진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통 먼저 정사각형은 뭐예요? 제곱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개수가 가로 세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 모양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모양을. 자, 한 개짜리 하나. 한 개짜리. 그럼 개수 세면 되죠? 그 다음에 4개짜리.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건 뭐예요? 9개짜리. 자, 4개짜리 찾는데 요렇게 요거 하나. 요거 또 있죠? 요거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추가로 문제를 내는 거면 그럼 직사각형 모두 몇 개일까? 거기다가 정사각형을 한 거 개수 플러스 이제 직사각형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2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라는 거 참고. 그럼 뭐냐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나가면 돼요. 3개짜리도 4개짜리도 이렇게. 자, 그러면 4개짜리가 이것만 있어요? 정사각형도 있었죠? 이건 아까 했어. 그러니까 정사각 개수를 뺐고 그다음에 자, 4개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개짜리 있어 없어요? 여기로 있죠. 5개짜리가. 6개짜리 있어 없어요? 긴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개수를 잘 모양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양을 먼저 머리에 그려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 따라 그린다라는 것은 도형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 선 따라. 이게 도형 개수라는 게 뭐냐면 도형이 한 칸짜리가 몇 개, 2칸짜리가 몇 개라고 개념을 잡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럼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모양을 생각하고 도형의 개수를 생각하라라고 하시면 돼요. 정삼각형을 찾는 것은 성량개비 외에는 문제가 안 나와요. 거의.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왜? 패턴 블록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쭉 만들잖아요. 정삼각형 모양 만들어서 모두 100개인가. 이거는 정사각형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전판과 기하판. 요거는 뭐 굳이 했던 거니까 쭉 넘어가고요.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양만 먼저 찾아야겠죠? 모양이 몇 개예요? 요거 하나. 요런 모양 하나 있고, 또, 요런 모양이 하나 있죠? 그럼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두 가지 모양이죠. 그럼 요런 모양은 모두 이렇게 있잖아. 대각선. 얻은 거예요. 대각선. 요것도 하나 있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 요것짜리 몇 개인지, 그죠? 하나. 일단 선을 다 그어보는 거죠? 그어보고, 계속 세고. 그 다음에 뭐죠? 요거 하나 세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있겠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대각선의 길이. 그럼 추가가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가지수는 몇 가지 그러면? 세 가지가 돼요. 아셨죠?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왜?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같으니까. 그죠? 그게 하나 있잖아, 하나. 몇 가지예요, 그게? 하나, 둘, 두 가지? 잠깐만, 하나. 가지수는 3가지, 개수는 10개. 개수는 추가로 2개죠. 대각선 모양이 2개 아니에요? 3개. 잘 봐요. 옆으로 이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나, 옆으로. 둘. 옆으로 하나 더. 3개. 아, 여기도 하나 있네. 그죠? 3개. 3개. 딱지가 3개가 있어요. 예. 예, 그럼 모두 몇 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 답지가 틀린 거죠? 답지 틀렸죠. 예. 자, 규칙을 이용한 동의 개수. 이 문제는 정사각형 개수,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그죠? 개수 2 곱하기, 요렇게 또 나오죠, 종류가. 요런 종류가 있고.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이거는 규칙이니까 한 개짜리는 뭐예요? 4, 4, 16. 2 곱하기 2는 가로를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니까 3, 3은 9란 뜻이에요. 밑에 안 세봐도 되는 거죠. 이걸 규칙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죠? 3은 요게 하나, 두죠. 그럼 밑에 2개죠.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걸 다 세어보는 애들도 있겠죠. 물론 좋아요. 그 방법도. 근데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요게 5 곱하기 5일 경우에도 나오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일 때. 그럼 문제를 제가 추가로 낸다면 뭐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늘어났죠? 그죠? 그럼 이게 6 곱하기 6이면 하나 더 늘어. 몇 개예요, 그러면? 몇이에요? 몇 개? 자, 이거 봐봐. 4 곱하기 4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2, 1 곱하기 1이야. 그 5 곱하기는 5 곱하기 5만 하면 돼. 그럼 10 곱하기 10에서는 몇 개도 몇 개일까?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9 곱하기 9, 8 곱하기 8, 7 곱하기 7. 이게 이렇게 되면 되지. 20개면. 예.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오죠. 얻은 거요? 아니요. 어떻게? 선생님 옆에 자꾸 그냥 웃겼어요. 풀었어. 그냥 풀었는데 우리-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그냥 풀었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풀면 돼요. 아니, 물론 여러 선생님도 생각하면서 푸시겠죠. 설마 아니. 농담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서 푸는 방법은 제가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규칙, 패턴과 규칙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또 여기서 나와요. 그냥 이걸 우리는 흔하게 말하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을 이제 안다고 해서 가오속지 안다고 해서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도형에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다 세워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응용해볼까? 직사각형 모양을 쭉 한 수가 닿고 늘어나. 그죠? 계단이 아니고 쭉 이렇게. 그럼 개수에 따라 규칙이 나오겠지요. 그죠? 그게 밑에 나온다고? 제가 또 해놨구나. 예. 제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규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알면, 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요거는
점을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기하판에서 많이 하니까. 예.